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G 헬로비전 목포무한 오픈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신개념 오픈토크의 김혜주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분 모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목포계획병원 원장 박승규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원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국립목포병원은 어떤 진료를 중점적으로 하는지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국립목포병원은 정확한 이름이 국립목포계획병원입니다. 이름에 나와 있듯이 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에는 종류가 참 많습니다. 주로 폐에 생기니까 폐계획이라고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폐외도 생깁니다. 폐외 계획이라고 부르고 또 일반 계획, 또 내성 계획도 있고요. 또 계획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부작용 관리도 하고 또 계획 치료하는 중에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합병증 관리. 그러니까 계획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진료하는 계획 전문 병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현재 집계된 결핵 발생률은 얼마나 되고 또 이 결핵으로 목포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현황은 어떤 상황인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작년 한 해에 약 2만 명 정도가 발생했다고 그러거든요. 2만 명이요? 네. 적은 숫자가 아니죠. 뭐 흔히 하는 말로 OECD 국가 중에서 아직도 1, 2위를 다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전체 환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환자의 구성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 이전에는 젊은 환자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노인 환자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주로 계획이 많은 나라에서 오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 외국인 계획 환자가 또 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현재 계획 상황은 그렇고 입원 환자가 예전과 비교하면 많이 줄었지만 네. 노인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인 환자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시피 한두 가지 정도는 뭐 동반 질환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또 치매, 음, 또 와상 이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진료하는 내용이 이전하고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결핵만 집중적으로 하는 치료는 아니게 되겠네요. 그렇죠. 되면. 네. 계획을 주로 하면서 동반된 문제들까지 같이 진료를 이제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결핵이라는 게 어떻게 발생이 되는 건지 또 이 결핵이 의심되면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결핵은 호흡기로 전염되는 병입니다. 흔히 연세 높으신 분들은 이걸 유전병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네. 호흡기로 전염되는 병입니다. 또 결핵은 특징이 무증상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병이 시작이 되고 일정한 정도까지 진행되기까지의 네. 무증상인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시피 기침, 뭐 객담, 네. 각혈 이런 증상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일선에서 많이 경험하는 증상은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줄고 이런 증상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증상도 있지만 또 이렇게 막 각혈하는 심한 정도도 있고 네. 증상의 스펙트럼이 참 다양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핵의 다양한 증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잠복 결핵과 그리고 다제내성 결핵은 뭘까요? 몸속에 결핵균이 들어와 있다 이 상태를 잠복 결핵이라고 그러고요. 다제내성 결핵은 우리가 결핵 치료를 할 때 사용하는 약제가 한 20가지가 되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약제 2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아이나 리팜피신 이 2가지 약제의 동시 내성을 가진 경우는 치료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제의 내성을 가진 결핵을 따로 분리해서 다제 내성 결핵 이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목포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특히나 결핵 전문이잖아요. 이 감염 경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 목포병원만의 결핵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러 병동을 구별해서 환자를 관리합니다. 결핵의 특성에 따라서. 네. 그리고 무엇보다 결핵은 전염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염력이 있는 결핵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하면 전염력 소실될 때까지는 1인실에 격리 진료를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네. 해서 환자 간의 전염, 환자와 직원 간의 전염 차단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특히 요양병원에서 결핵 환자 발생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요양병원 혹은 요양원에서 네. 결핵 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격리 관리 혹은 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연계 사업을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을 했고요. 결핵 환자들을 위한 간호간병 시스템을 갖춘 병원은 국립병원 외에는 없습니다. 네, 하고 있고 또 외국인 결핵 아까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결핵 본인들도 결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목포 지역 특히 목포 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시는 산단 방문해서 정기적으로 홍보하고 결핵 검진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결핵은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결핵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표준이 한 20가지 정도의 항결핵제가 현재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핵 치료는 다른 감염병과 달리 여러 가지 약제를 복합 약제로 치료해야 되고 최소한 6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치료해야 된다는 것이 다른 감염병하고 차이점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간 꾸준히 약을 먹어내면 뭐 거의 100% 가까이 치료가 가능하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전해성 결핵이다. 네. 그럼 이제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또 어떤 경우는 병의 특성상 약물 치료가 한계가 있어 폐절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이 결핵 종류에 따라서도 이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 네, 또 이 증상이 심해서 이 입원이 필요한 이 결핵 환자의 경우에는 이 전염 위험 때문에 일반 보호자가 함께 동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병원에서 어떤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다 무료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이런 간호간병 서비스를 좀 제대로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아주 효율적인 간호간병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네. 결핵은 전염병입니다. 결핵은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약 1,500명 정도가 결핵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결핵의 진단은 참 간단합니다. 흉부 방사선 사진 그리고 객단 검사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결핵 진단은 가능합니다. 할 수 있으면은 매년 결핵과 관련된 검진을 받도록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라남도 지역에 결핵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라도 저희들은 기쁜 마음으로 도움이 되고 싶고 역할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박승규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방송을 계기로 결핵에 대해 그리고 국립목포병원에 대해 한 번 더 인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